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68세에 처음으로 데이트를 경험한 한 여인과 그녀의 75세 남편에 관한 특별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작은 동네,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든 가을날이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평생을 혼자 살아온 68세의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의 병간호를 하느라 결혼할 기회를 놓쳤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책이나 드라마에서만 봐왔을 뿐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꽃집 문을 열고 있던 미숙 씨에게 한 노신사가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는 75세의 김준호 씨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미숙 씨의 꽃집 앞을 지나다니며 창문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오늘은 용기를 내어 꽃집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 한 송이 주시겠어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붉은 장미를 골라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는 포장된 장미를 받자마자 다시 미숙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꽃은 사장님께 드리고 싶어서 샀습니다. 미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꽃을 선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혹시 차 한잔 하실 수 있으신가요? 미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의 따뜻한 눈빛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꽃집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미숙 씨는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계속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아내를 하늘로 보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어요. 준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 살았어요. 부모님 병간호를 하다가 어느새 이 나이가 되어버렸네요. 미숙 씨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준호 씨는 은퇴한 의사였고, 미숙 씨는 평생 꽃과 함께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 씨는 매일 꽃집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꽃을 사고, 때로는 그냥 인사만 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미숙 씨는 그의 방문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고 립스틱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숙 씨, 이번 주말에 남산에 단풍 구경 가실래요? 제가 도시락을 준비하겠습니다. 미숙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8세에 처음으로 소풍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뒤지며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마치 소녀처럼 설레는 자신이 우스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준호 씨는 정확한 시간에 꽃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피크닉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미숙 씨는 창밖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데이트라는 거구나. 남산의 단풍은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준호 씨는 미숙 씨의 속도에 맞춰 걸었고, 가파른 곳에서는 손을 내밀어 도와주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을 때 미숙 씨는 놀랐습니다. 김밥,
과일, 샌드위치까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부엌에 선이 즐겁더라고요. 준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 씨는 아내와의 추억을, 미숙 씨는 꽃집을 운영하며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예보에는 막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소나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가까운 정자로 뛰어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본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나이에 비를 맞으며 뛰다니, 미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어진 것 같아 좋네요. 준호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자에서 비를 피하며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준호 씨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미숙 씨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더 자주 이어졌습니다. 함께 시장을 보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 씨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미숙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녀는 준호 씨의 집 주소를 몰라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낯선 젊은 여자가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박미숙 사장님이신가요? 저는 김준호 씨의 딸 김은정입니다. 미숙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나쁜 소식을 들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미숙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정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수술 전에 꼭 미숙 사장님께 연락드리라고 하셨어요. 걱정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미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어요. 지금은 회복 중이십니다. 내일쯤 면회가 가능할 것 같은데 오실 수 있으신가요?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오며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이토록 걱정하는 마음. 이것이 사랑일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미숙 씨는 정성스럽게 꽃바구니를 만들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준호 씨가 그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숙 씨, 와주셨네요.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미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병원 신세를 지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요. 미숙 씨는 준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두 손이 맞잡혔습니다. 앞으로는 뭐든 함께 나눠요. 기쁜 일도, 아픈 일도요. 준호 씨는 미숙 씨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 씨는 문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걱정이 많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준호 씨는 2주 만에 퇴원했습니다.
미숙 씨는 매일 병원을 찾아 그를 돌봤습니다. 은정 씨와도 가까워졌습니다. 은정 씨는 미숙 씨를 이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 준호 씨는 미숙 씨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숙 씨, 제주도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평생 서울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제 건강도 회복할 겸 여행을 가고 싶어요. 미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68년 인생의 처음으로 여행을, 그것도 남자와 함께 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좋아요. 함께 가요. 두 사람은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숙소를 정했습니다. 물론 각자의 방을 예약했습니다. 미숙 씨는 여행 가방을 싸며 소녀처럼 들떴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가져갈지 고민했습니다. 제주도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준호 씨는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미숙 씨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68세에 들은 첫 번째 칭찬이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두 사람은 렌터카를 빌려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성산 일출봉, 한라산, 올레길을 걸으며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미숙 씨는 처음 보는 제주도의 풍경에 감탄했고, 준호 씨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봤습니다. 저녁에는 해안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와인을 마셨습니다. 미숙 씨, 저와 만나서 행복하신가요?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남은 인생은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숙 씨를 만나고 다시 살아가는 이유를 찾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젊은이들 못지않게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준호 씨가 갑자기 가슴을 쥐며 쓰러졌습니다. 미숙 씨는 놀라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준호 씨의 손을 꼭 잡으며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심장에 무리가 왔다고 했습니다. 수술 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을 온 것이 무리였던 것입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여행을 오자고 했어야 했는데 미숙 씨가 자책했습니다. 아니에요. 미숙 씨와 함께한 이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준호 씨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준호 씨는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중단하고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준호 씨는 미숙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 저희가 만난 지 이제 6개월이 되었네요.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미숙 씨와 함께 보내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미숙 씨는 놀랐습니다. 68세의 처음으로 받은 프러포즈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미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배워가면 돼요. 남은 시간이 얼마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요.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8세에 처음으로 예스라고 대답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은정 씨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을 준비하며 두 사람은 젊은 연인들처럼 설렜습니다. 드레스를 고르러 간 날, 미숙 씨는 거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드레스가 어울릴까요? 어머니는 어떤 옷을 입으셔도 아름다우세요. 은정 씨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은정 씨가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른 것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호칭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예식장에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미숙 씨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신부가 된 것입니다. 준호 씨는 턱시도를 입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선 순간 하객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입맞춤을 나눈 두 사람에게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피로연이 한창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예식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숙 씨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미숙 씨도 그를 알아보고 놀랐습니다. 40년 전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긴 남동생이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민수가 맞니? 남매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민수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도망쳤었습니다. 이후 외국에서 어렵게 살다가 최근에야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고 찾아왔어요. 축하해요, 누나. 미숙 씨는 남동생의 손을 잡고 준호 씨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보, 제 남동생이에요. 40년 만에 만났어요. 준호 씨는 따뜻하게 민수를 맞아주었습니다. 가족이 늘어난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결혼식은 더욱 감동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숙 씨는 68세의 남편도 없고 가족도 되찾은 것입니다. 신혼여행은 가까운 강원도로 갔습니다. 준호 씨의 건강을 생각해서였습니다. 조용한 펜션에서 두 사람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제가 커피를 만들어 드릴게요.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라고 불러주니 좋네요. 준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산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도 가을이었죠.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네. 꽃집에 오셔서 장미를 사신 날이요.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용기를 내서 정말 다행이에요. 미숙 씨는 준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준호 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는 꽃집을 계속 운영했고 준호 씨는 가끔 꽃집에 나와 그녀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은정 씨가 찾아와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두 사람은 기뻐하며 은정 씨를 축하했습니다. 미숙 씨는 평생 꿈꿔왔던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기 용품 사러 같이 가실래요? 은정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미숙 씨는 은정 씨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아기 옷을 고르며 행복해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며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준호 씨의 건강에 다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심장 상태가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는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잘 이겨낼 거예요. 미숙 씨가 준호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끝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수술날, 미숙 씨는 병원 대기실에서 기도했습니다. 은정 씨와 민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기다렸습니다. 6시간의 긴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준호 씨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미숙 씨는 매일 병원에서 그를 간호했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책을 읽어주며 곁을 지켰습니다. 여보, 제가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해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부부는 이럴 때 서로 돌보는 거예요.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준호 씨는 아내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직원들도 두 사람의 사랑에 감동했다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 씨는 미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더 건강해지면 세계 여행을 가요. 파리도 가고, 로마도 가고. 좋아요. 하지만 건강이 먼저예요. 미숙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은정 씨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미숙 씨는 처음으로 갓난아기를 안아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기 이름을 지어주세요. 은정 씨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준호 씨와 상의한 후 희망이라는 의미의 희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희찬이가 태어난 후 집안은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미숙 씨는 손자를 돌보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준호 씨도 건강을 회복하여 함께 육아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희찬이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말했을 때 미숙 씨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그 단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희찬이가 돌이 되었습니다. 돌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미숙 씨의 꽃집 단골 손님들, 준호 씨의 옛 동료들, 그리고 새로 만난 친구들까지. 여러분, 제가 68세에 처음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복한 가족과 함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숙 씨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의 사랑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돌잔치가 끝난 후 준호 씨가 미숙 씨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봉투 안에는 비행기 티켓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리행 티켓이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함께 세계 여행 가기로. 이제 건강도 회복했으니 떠나요. 미숙 씨는 감동하여 준호 씨를 껴안았습니다. 70세의 첫 해외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2주간의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세느강변을 걸으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로마에서는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비셨어요?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와 오래오래 함께 살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준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소원을 빌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더욱 알콩달콩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꽃집에서 일하며 저녁에는 손자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가 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본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쓰고 계세요?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후에 희찬이가 크면 읽어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겠죠? 미숙 씨는 매일 밤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결혼, 그리고 현재의 행복한 일상까지.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미숙 씨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장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노년의 사랑에 대해 강연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미숙 씨는 망설였지만 준호 씨의 격려로 수락했습니다. 강연 당일, 많은 노년층이 모였습니다. 저는 68세에 처음 사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사랑은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미숙 씨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은 미숙 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혼자 살고 있는데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미숙 씨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사랑할 수 있어요. 이후 미숙 씨는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노년층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준호 씨도 아내의 활동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때로는 함께 강연장에 가서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희찬이가 5살이 되었습니다. 말도 제법 하고 할아버지를 잘 따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만났어요? 희찬이가 물었습니다. 미숙 씨는 희찬이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꽃집에 와서 장미꽃을 샀단다. 그리고 그 꽃을 할머니에게 선물했어. 아, 로맨틱해요. 희찬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와 미숙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결혼 5주년을 맞았습니다. 준호 씨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보, 오늘 꽃집 일찍 닫고 저와 함께 가실 곳이 있어요. 미숙 씨는 궁금해하며 준호 씨를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그들이 처음 차를 마셨던 찻집이었습니다.
찻집 안에는 장미꽃이 가득했고 테이블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5년 전 이곳에서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었죠.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제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워졌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68세의 첫사랑을 하게 해주셔서. 두 사람은 케이크를 자르고 샴페인을 마시며 지난 5년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숙 씨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5번째 결혼기념일. 나는 68세의 사랑을 시작했고, 이제 73세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설레고 행복하다. 준호 씨와 함께하는 매일이 선물 같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준호 씨가 미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고 해요. 무슨 취미요? 사진이요. 여보와 우리 가족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요. 미숙 씨는 좋은 생각이라며 격려했습니다. 준호 씨는 카메라를 사서 열심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꽃집에서 일하는 미숙 씨, 손자와 노는 모습, 함께 산책하는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가 찍은 사진들을 보던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 사진들로 전시회를 열면 어떨까요? 노년의 사랑이라는 주제로요. 준호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미숙 씨의 격려로 용기를 냈습니다. 동네 갤러리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시회 준비를 하며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사진을 고르고 설명을 쓰며 그들의 사랑을 되돌아봤습니다. 전시회 오프닝 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미숙 씨의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 꽃집 손님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까지. 이 사진들은 제 아내와의 일상을 담은 것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순간들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준호 씨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사진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특히 미숙 씨가 꽃을 만지며 미소 짓는 사진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고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68세의 첫사랑을 한 여인과 75세의 남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그 후로도 두 사람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준호 씨의 건강 문제로 걱정스러운 날도 있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이겨냈습니다. 어느 여름날, 민수가 찾아와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나, 나도 재혼하게 됐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미숙 씨는 동생을 축하하며 기뻐했습니다. 가족이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민수의 결혼식에서 미숙 씨는 축사를 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저는 68세에 사랑을 시작했고, 동생은 60세에 다시 시작합니다. 모두 축복해주세요. 하객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 씨가 80세, 미숙 씨가 75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함께 꽃집을 운영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희찬이가 학교에서 숙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를 써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희찬이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와 준호 씨는 희찬이에게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희찬이는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발표한 희찬이의 이야기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희찬이의 조부모님을 학교에 초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미숙 씨와 준호 씨는 초등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할머니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답니다. 미숙 씨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어떤 점이 좋으세요? 미숙 씨는 준호 씨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할머니를 웃게 해주시고, 아플 때 돌봐주시고,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아이들은 와, 하며 감탄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교장 선생님이 두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 씨가 미숙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 같아 기뻐요. 그러게요.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몰랐어요. 그날 밤, 미숙 씨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아이들 앞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했다.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의 사랑이 단순히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가 되었구나.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랑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미숙 씨와 준호 씨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촬영은 한 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일상의 모습부터 과거 이야기까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촬영 중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두 사람이 첫 데이트 장소였던 남산을 다시 찾은 것이었습니다. 7년 전과 같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그때는 비가 와서 뛰었었죠. 미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뛸 수 없지만 여보와 함께라면 비를 맞아도 행복할 거예요. 준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날,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송국에는 감사 전화와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65세 독신녀입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두 분의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씨는 편지를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의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사진전을 정기적으로 열었고 미숙 씨는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68세, 첫사랑을 만나다라는 제목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출판 기념회에서 미숙 씨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68세에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75세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지만 저희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랑에는 때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사랑을 시작할 때입니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미숙 씨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낸 많은 노년층 커플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 씨가 85세, 미숙 씨가 78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며 알콩달콩 살고 있었습니다. 희찬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저도 나중에 멋진 사랑을 하고 싶어요. 희찬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희찬아.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단다. 중요한 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야. 미숙 씨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결혼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은정 씨 가족, 민수 가족, 그리고 그동안 만난 많은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미숙 씨와 준호 씨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전, 저는 외로운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를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준호 씨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68세의 사랑을 시작하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될 줄은요. 모두 감사합니다. 미숙 씨가 덧붙였습니다. 파티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모두가 두 사람의 사랑을 축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지난 10년이 꿈 같아요.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앞으로도 20년, 30년 더 함께해요. 준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첫사랑을 하는 젊은이들처럼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 씨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꽃집으로 갔습니다. 준호 씨도 함께 나섰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일상이 된 풍경이었습니다. 꽃집 문을 열자 기다리고 있던 손님이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미숙 사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책을 읽고 찾아왔어요. 저도 70세인데 아직 독신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미숙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그 여성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해요. 준호 씨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미숙 씨는 그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기다리면 분명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예요. 그 여성은 희망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자주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미숙 씨의 꽃집은 단순히 꽃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여보, 우리 꽃집에서 시니어 데이트 클래스를 열면 어떨까요? 노년층을 위한 연애 상담이나 만남의 장을 만드는 거예요. 미숙 씨는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습니다. 2 사람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클래스에는 20명의 시니어들이 참가했습니다.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미숙 씨가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클래스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졌고, 실제로 몇 쌍의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그중 한 커플은 72세 남성과 69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숙 씨와 준호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우리도 사랑을 찾았어요. 이 나이에 설레는 마음을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미숙 씨와 준호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니어 데이트 클래스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왔고, 미숙 씨와 준호 씨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건복지부에서 두 사람에게 노년 행복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장관이 말했습니다. 박미숙, 김준호 부부는 노년의 사랑과 행복을 보여주는 롤모델입니다. 두 분의 이야기가 많은 노년층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상을 받은 두 사람은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서로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 사랑이 많은 분들께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두 분의 사랑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준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라고 할 것은 없어요. 그저 매일 감사하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미숙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시니어 데이트 클래스를 통해 만난 커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희찬이가 축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피아노로 사랑의 인사를 연주했습니다. 이 곡을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바칩니다. 희찬이가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동안 미숙 씨와 준호 씨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했네요. 그러게요. 68세에 시작한 사랑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몰랐어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우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파해요. 좋아요.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걸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다음 날, 미숙 씨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모른다라는 제목의 캠페인이었습니다. 전국의 노년층에게 사랑과 행복을 전파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준호 씨는 사진으로, 미숙 씨는 글로 캠페인을 이끌었습니다. 많은 기업과 단체가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캠페인의 첫 번째 행사는 시니어 합동 결혼식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10쌍의 노년 커플을 위한 행사였습니다. 미숙 씨와 준호 씨가 주례를 섰습니다. 하얀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노년의 신랑 신부들은 젊은이들 못지않게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행복하게 사세요. 미숙 씨가 주례사를 했습니다. 열상의 커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하객들도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신부가 미숙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75세에 결혼합니다. 평생 꿈꿔왔던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숙 씨는 그 신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저보다 더 늦게 시작하셨네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행복하세요. 이 행사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이 보도했고 시니어들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미숙 씨와 준호 씨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요양원을 방문해 외로운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노년 부부를 위한 여행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에서 특강 요청이 왔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진정한 사랑에 대해 강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선 두 사람을 본 대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68세에 처음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미숙 씨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젊은이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그 나이에 사랑을 시작하는 게 두렵지 않으셨나요? 물론 두려웠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어요. 사랑은 용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용기를 내야 해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첫 번째 결혼과 두 번째 결혼이 어떻게 다른가요? 준호 씨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도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사랑은 더 성숙하고 깊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기에 더 소중하게 여기죠. 강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에게도 우리 이야기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기뻐요. 그러게요. 사랑은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날 밤, 미숙 씨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대학생들 앞에서 강의했다. 우리의 나이 차이만큼이나 큰 세대 차이가 있었지만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사랑은 정말 위대하다. 모든 장벽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 시간이 흘러 준호 씨가 88세, 미숙 씨가 81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꽃집 운영도 힘들어져 은정 씨에게 맡기고 두 사람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시니어 사랑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노년층이 그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메일이 왔습니다. 해외에 사는 한국인 할머니로부터였습니다. 저는 미국에 사는 82세 할머니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10년째 혼자 살고 있었는데 두 분의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최근에 좋은 분을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미숙 씨와 준호 씨는 감동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바다 건너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가 정말 멀리까지 갔네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사랑에는 국경도 없나 봐요. 미숙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화상통화로 해외 동포들과도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한국인 노년층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어느 봄날, 희찬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의대에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노인 전문 의사가 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돕고 싶어요. 희찬이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와 준호 씨는 손자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다음 세대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축하 파티에서 준호 씨가 희찬이에게 말했습니다. 희찬아, 의사가 되면 기술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단다. 특히 노인 환자들은 외로움이 병보다 더 아플 때가 있어. 네, 할아버지. 꼭 명심할게요. 시간이 흘러 미숙 씨와 준호 씨의 결혼 15주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조용히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찻집에 가요. 미숙 씨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남산도 다시 가봐요. 두 사람은 추억의 장소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15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15년 전 이 자리에서 처음 차를 마셨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는 이렇게 오래 함께할 줄 몰랐어요. 저도요. 68세에 시작한 사랑이 83세까지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당연하죠. 두 사람은 주름진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15년의 세월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산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보며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참 많은 일을 했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희망을 주고. 그래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시작이었죠.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저를 선택해 주셔서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68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미숙 씨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오늘로 우리의 결혼 15주년. 68세에 시작한 첫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나이를 보고 놀라지만 우리에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든 우리는 계속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끝이 없으니까. 일기장을 덮은 미숙 씨는 옆에서 잠든 준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도 그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평소처럼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공원을 산책하고, 손자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68세에 만난 두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사랑을 꿈꾸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랑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